오늘 변변한 정치에서는 이상민 전 의원을 모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사실 좋습니다. 어제 2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면서 네, 저는 뭐 형량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어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완전히 뒤집혀 버려가지고요. 저는 어제 한 3시쯤에 보니까 뉴스가 막 뜨기 시작하는데 전부 무죄. 그걸 보고 이 방송에 뭐 적당한 용어 아니지만 그래도 쓸 수밖에 없는 게 딱 듣는 순간 이 개떡 같은 판결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떡 같은 판결이다. 예, 예. 아니 도대체 1심 내용도 대략 뭐 여러 언론이나 그 보도된 판결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뒤집힐 정도의 사안은 전혀 아닌데 네. 그런데 그걸 무죄로 한 거. 나중에 이제 그 판결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된 이유를 보니까 뭐 행위가 아니고 인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든가 또는 뭐 그 백현동 협박 국토교통부의 협박건은 뭐 그냥 과장된 거라든가 네. 이런 논리를 보면서 그리고 뭐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런 논리들을 막 구사하는 재판부의 그 주장이 판단이 그 너무 경광부에 억지스럽고 예. 일반 우리 사회의 국민들 상식에 비춰보면 어긋났다. 그럼 그 판결은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 가면 깨질 것이다. 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1심과 달리 2심에서 조금 더 발언을 세세하게 나눈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재판부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과장은 됐지만 허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봐도요. 예. 지금 그 김문기 씨를 피고인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예. 그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1심에서도 무죄가 났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부분,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은 행위이기 때문에 예. 처벌 문제가 나올 수 있지요. 당연히.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대장동 건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김문기 씨가 그건 알아서 한 것이다. 예. 이렇게 선긋기를 하기 위한 배경으로 동기하에 그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 이렇게 발언을 했을 건데 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고인 이재명이 예.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는 중요한 쟁점인데 그거를 인식의 문제일 뿐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 뭐 골프 친 부분도 그래요. 예. 골프 쳤다는 것이 유일한 뭐 증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기 씨를 피고인 이재명이 알았다는 여러 정황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골프를 골프까지 쳤다는 치고 예. 외국 가서 여러 명이 골프를 같은 조를 치어서 이뤘다라는 거에 그 원래의 사진에서 네 사람만 더 그 여러 한 뭐 7, 8명인가요 있는데 네. 뭐 네 사람만 더 집중 부각해서 그걸 제시했다는 건데 그게 뭐 그래서 그게 사안의 조작이라고 본질적인- 하잖아요. 예, 2심 사안의 법원에서. 본질을 네. 뒤바뀔 게 뭐가 있나요? 그 김문기 씨를 포함한 예. 이재명 대표가 같이 사진을 여러 명이 찍었다. 네. 그런 정황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은 당시 성남시장일 때 그 김문기 씨를 알고 지냈다. 뭐 이런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작동 조작이라고 하면 그러나 뭐 그렇게 발언은 위증한 것과 허위 발언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게 일단 판결문 전체를 읽어봐도 특히 이제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된 발언이다 정도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 소시민이 뭐 그렇게 한 게 또 아니고 네. 성남시장 아니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뭐 이러면서 그 고위직을 거친 정치인이 법률가 출신이에요. 예. 그 사람이
분명히 그냥 협박만 받았던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그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로 취지로 자기는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당시 성남시에 당시 그 담당 실무자들 여러 명이 나와서 증언하기를 네. 그런 사실 없다. 국토교통으로부터 뭐 협박은커녕 압박도 받은 적이 없다. 네. 단순히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예. 예, 그 백현동이라는 희한한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절개를 해가지고 몇십 미터 절개 거기다가 아파트 지은 거 아닙니까? 이권이 걸린 사업인데 네. 이 사업을 도저히 일반 사업자 같으면 할 수가 없는데 예. 왜 거기다가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용도 변경하고 그 아파트가 들어섰을까? 예. 이걸 그 건물이 들어섰을까? 라고 비춰보면 이건 분명히 어떤 비리 의혹이 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건 합리적 의심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안 해주면 왜 용도 변경 안 했냐 했더니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욱박질러서 예. 안 하면 성남시장한테 뭐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담당 공무원들은 어쩔 수가 없이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겁박이나 압박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런데 그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의 증언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예. 지금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이 한 20여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관되게 협박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지만 어쨌든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전부 무죄를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생각도 드는 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하면서 재판부의 좀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좀 제대로 대처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혹시 모를 이제 논리가 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조금 더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좀 입증할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예. 예컨대 재판 진행하다 보면 공소장을 변경을 요구를 하면 지금의 공소장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왜 그런지를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러나 저는 재판부가 이걸 발언을 쪼개서 하는 건 아니 쪼개면 모든 우리 말하면은 전체의 취지 중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무슨 쪼개가지고서 미시적으로 뭐 잘게 쪼개면 다 본질적인 사실은 없어져 버립니다. 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가 중요하고 예. 거기에 어떤 워딩으로 얘기를 했는지 어떤 문구로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이 같이 있어야지 재판부에서 공소장 요구하는 것은 또한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발언의 취지를 전체 했으면 그 발언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발언의 취지는 김문기 씨, 이제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였고 백현동 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거고 예. 사실관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예. 그런데 재판부가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그걸 쪼갠다는 얘기인데 쪼개다 보면 말하자면 그 옛날 그 헬레니즘 시대 소피스톨리의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쏜 화살은 영원히 관역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화살은 쏘면 전거리에 반해가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남은 거리에 반해가 있을 거고 계속 남은 거리에 반해가 있기 때문에 관역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그걸 쫓다 보면 소피스톨 얘기에 쫓다 보면 예.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에 맞습니까? 쏜 화살은 관역이 맞죠. 곧바로. 맞죠. 예. 바로 그러니까 맞죠. 저는 재판부가 이번에 예. 너무 무슨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강부의 억지 충향적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예. 한 걸 보면 매우 잘못된 실시적 규명도 제대로 못했고 네. 또 편을 들어준 듯한 판결을 했고 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을 들어준 듯한. 왜냐하면요. 예.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판사가 이거는 피고인이 죄진 게
아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아니다가 확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한테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대원칙입니다. 예. 그러나 법에서 늘 고민하는 것은 실체적 규명과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것을 늘 저울질해야 되거든요. 예.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그래서 법관의 주관적인 양심과 식견에 따라서 의심만 들면 무조건 다 무죄로 하고 방면해버리면 죄인들은 어떡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네. 늘 균형을 찾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전면 관철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제 맞아요. 그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가장 빨리 진행된 공직선거법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거의 뭐 이제 대권 주자 행보를 시작했어요. 어제는 당연한 일에 국가 역량이 소진돼서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검찰을 좀 맹비난하면서 저녁에는 당장 이제 본인의 선산이 있다는 안동으로 내려갔어요. 산불 현장을 좀 보겠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뭐 행보는. 대통령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예. 이미 한참 전부터 했던 것이고요. 진즉에. 네. 예, 뭐 한창 재판이 막 몰려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아주 어깨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12.3 계엄 사태 나고 나서 국민의 민심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등한 여론이 있고 하니까 뭐 또 본인밖에 여론조사하면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으니까 네.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된 줄 아는 모양이네 네. 이런 비아냥도 했거든요. 예. 뭐 그런 일환이라고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무죄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쭐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이제는 그래서 민주당은 근데 줄줄이 대통령의 있어요. 예. 대북 송금 사건도 있고 본인이 그 경기도지사일 때 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지사. 부지사가 유죄 판결 중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에 세상에 어떤 이런 그 성남시장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지사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더 봉건영주처럼 큰 게 사실입니다. 예. 아주 속속들이 다 보고를 하고 그 단체장의 결정이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네. 어떤 인허가 사건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갔다. 그러면 단체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갸우뚱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마냥 미뤄집니다. 네. 그런 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북 송금 왜 이런 중요한 사업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몰랐다? 부지사가 하는데 예. 뭐 그건 상식에 너무 반하는 행태들이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손긋기게 하고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 음모가 아주 악질적인 음모이고 불량한 음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어제 무죄 선고를 받아서 지금 이미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선고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속에 비명계의 목소리는 많이 잦아든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렇게 이 대표가 무죄까지 선고를 받으니까 앞으로 목소리 내기는 좀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민주당은 네. 이미 본인의 포부대로 이재명 당이 됐습니다. 종전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예. 이미 이제 어느 누구 하나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이견을 제시하거나 없고 오로지 이재명의 면책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예. 그 이재명 당인 그 민주당 내에서 뭐 소위 비명계가 뭐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소위 비명계라고 거론되는 뭐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그분들은 이재명이 기세등등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재명이 좀 뭐 위축되고 공격받고 뭐 좀 형사처벌 받을 거 있다면 그때서 비로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얘기했잖아요. 김경수 뭐 또 김부겸 뭐 다 이런 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뭐 당이 이러면 안 된다는 둥 뭐라고 그러죠? 그 일극 체제? 예. 일극 체제 이재명의 일극 체제는 당을 질식하게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또
금방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고. 예. 뭐 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분들이 설사 예. 이재명 대표가 설사 이번에 유죄 판결 중형을 받았다고 해도 이재명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비명이라는 소리는 그냥 뭐 그냥 가을에 소슬바람 부는 예. 정도 미풍에 불과하지. 네. 그 사람들이 뭐 민주당 내에서 어떤 기류를 바꿔서 민주당이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그 이렇게 건전한 당으로 탈바꿈한다.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얘기를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지금 8개 사건 중에 병합된 게 있다 보니까 재판은 총 5개인데 그중에 2가지가 뭐 1심, 2심 정도 선고가 나온 거고 나머지 3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어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 5개 재판 중에는 가장 이제 그 위중한 정도가 이제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좀 약하다고 치면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들이 훨씬 더 중한 것들이잖아요. 공직선거법이나 위증죄 같은 경우는 좀 사건이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예. 제일 먼저 선고 유죄 판결이 나올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 또 그 관련된 증거도 분명하고. 그런데 그게 뜻밖의 이제 무죄를 받고 뭐 또 그것 또한 공직선거법도 한 원래는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2년 2년 2개월 걸렸어요. 예. 뭐 2년 넘게 걸려서 질질 그 재판부는 두고두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들. 아마 뭐 변호사 개업했다고 하는데 그 판사가 예. 그런 판사는 진짜 양식, 법조인으로서의 양식을 아주 내팽개친 사람들인데 네. 어떻게 6개월짜리 재판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판사가 2년을 넘게 끕니까? 그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뭐 그런데 나머지 뭐 대장동 건이나 백현동 건이나 또는 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뭐 쟁점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저 빨리 적정하게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서 죄를 지었다면 단죄를 엄중하게 하겠다. 네. 이런 결심이라면 저는 해낼 수 있는데 예. 요즘 사법부 하는 걸 보면 너무 엉망진창이 많아요. 예.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모습이네요. 눈치를 너무 보고 정치적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분파가 됐고 예. 사법부 내에서 이쪽 성향 저쪽 성향 나눠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뭐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서. 예. 그리고 또 법과 원칙 상식에 비춘 재판 진행을 하기보다는 또 외부의 정치적 영향 뭐 이런 거에 눈치 보기가 급급하고 아니 종전보다 뭐 눈치 봐야 될 것들이 더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뭐 생계형 법관들이 많아진 거죠. 뭐 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오지 않았고요. 결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민주당은 계속 파면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의 바람대로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급적 모든 재판은 지연을 시키려고 할 거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재명은요 끔찍한 게 만약에 피고인 이재명이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살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민주당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뭐 국정도 그렇게 변질시키겠죠. 아마 제가 상상하기도 싫은 부분이지만 네. 아마 본인들 저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후에 저 죄가 안 되게끔 하겠다. 뭐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예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죠. 법을 개정해서 만약에 본인에게 적용된 관련 법들이 좀 개정이 되면 폐지시키거나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 그런 상황이네요. 만약에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거대 야당이었는데 거대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거부권 행사할 리도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은 다 다 하고 통과시키고 그냥 지금도 야당의 입장이지만 국회 원내에 제1당 예. 또 뭐 그 우호정당까지 합치면 절대 당 아닙니까? 네. 뭐 다 모든 걸 할 수 있죠. 200석 개헌 뭐 이런 정도만 아니면 예. 뭐 그러니까 저는 뭐 막 마구잡이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예. 사법부도 이제 분파가 됐으니까 딱 장악을 할 테고 네.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도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심고 그러면 뭐 그 일극 체제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일극 체제가 된다고 봐야죠. 예. 이제 민주당의 어떤 타겟은 헌법재판소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라는 뭐 압박을 하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선고 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뭐 단독으로 야당이 채택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예. 저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면 의견이 분분하면 네. 우리가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쟁점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헌법은 분분하면 분분한 6명 대로. 탄핵 심판을 인용하려면 예.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 6명 찬성이 안 되면 기각해야 돼요. 예. 그럼 빨리 결론을 내야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몰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기일을 못 잡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 왜 그러면 결론이 났으면 네. 의견이 모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네. 그대로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으로 결론 내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왜 이게 질질 끌죠? 음. 그럼 뭐 민주당만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도 국민의 상식에서 볼 때 이거를 질질 끌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그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여권 일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뒤집힌 만큼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도 알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이런 연계는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거기까지 상상력은 미치지 못하고요. 예. 이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평의를 하면서 네. 각각의 입장들이 그 피력이 됐을 겁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추론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빨리 지금 뭐 6명의 찬성이 안 됐으면 예. 기각을 해야죠.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예. 기각을 그리고 해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제 법률적 식견에 의하면 저는 그 헌법재판소 이 헌법 탄핵 심판 청구를 한 그 절차부터 예.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법논리적으로. 네. 설사 이 각하가 아니고 본안을 실체 내용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중요한 핵심 증거인 홍모 국정원 차장 예. 홍장원 차장. 또는 곽정근 전 사령관. 무슨 특전사 전 사령관 예. 이 사람들이 말은 그 말 자체 진술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들어보니까 예.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없어서 그러면 별달리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설사 계엄령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절한 계엄령 발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뭐 예컨대 뭐 무력 충돌이 일으켰다든가 또는 군인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든가 뭐 물리적 행사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냥 군인들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창문 깨고 들어간 거. 예, 그렇죠. 그런 과오는 있다 하더라도 예. 그 과오가 대통령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기를 네. 자신은 뭐 그거를 경고용으로 계엄을 발동했다 그러는데 예. 저는 뭐 그거엔 그 자체가 경고용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게 예. 그렇지만 대통령의 그러한 과오나 잘못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을 뽑으려면 1,700여만 표의 주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지난 대선 때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인 1,700여만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네. 그 1,7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행사를 완전히 사후에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른 임명직 공무원들 파면하는 거와는 다른 차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과오가 있고 대통령의 적절치 않다는 비판은 하고 정치적 책임은 지더라도 예. 그러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도 맨 처음에 12월 3일 날 텔레비서 비상계엄 할 때는 아 이거 진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똥불 쳤다. 네. 이거 정말 저도 이거 왜 탄핵 저런 피하기 선택을 어렵다. 했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한 사람입니다. 네. 탄핵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후에 재판한 걸 증언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네.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야 이게 뭐 이게 비상계엄 이게 뭐 무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리고 얘기들도 뒤죽박죽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거의 예전에 그 군사정부 시대 계엄이랑 동일시를 하잖아요. 계속 같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그게 아니다. 예. 헌법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권을 발동을 했는데 전혀 뭐 무력으로 진압한다거나 누굴 뭐 저기 한다거나 이런 행사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또 그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해서 곧바로 해제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전후의 사정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국회를 포위하거나 뭐 이런 사실도 없고 네. 그냥 뭐 담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쇼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저 누가 막는 사람도 없는데 저 담장 넘어가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무슨 굉장히 용감무쌍한 배트맨처럼 그렇게 저기 하고 그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써먹는 그런 행태들은 참 딱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런 빌미를 준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지만 그러나 법적인 그런 파면에 책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